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20일, 지금은 일요일 8시 50분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관심 종목 정리를 잘 해봐야 되겠죠. 우선 관심 종목,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웹스.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웹스고요. 거래대금이 양봉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 6월 16일에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이 첫 번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할 때 모습은 1차 상승하고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주고요. 2차 상승을 하고 가격 조정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의 첫 번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윗꼬리를 제외하고 양봉의 몸통까지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요. 지금 6,000원 부근이 0.5 라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양봉의 대금이 좋고요. 현재 주도 테마, 윤석열 관련 테마 중에서 대장주죠. 그렇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더 위에서부터 0.5 라인 위에서부터 요 지지저항 전고점 라인도 있고요. 대략 이렇게 0.5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워낙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이번 달 말경에 대권 또는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호재가 있기도 한데 또 그 어떤 장모 쪽, 처가 쪽 이쪽 관련해서 좀 비리에 관한 어떤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정확히 할지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지만은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상대 진영에서 공격할 그 빌미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윤석열 관련주인데 인맥주죠. 민경도 사회이사가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이런 이유로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은 양봉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나왔고요. 5,600억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을 내고 지금 조정 중인데 음봉의 거래량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도 3.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주진 않을 듯 한데요. 대략적으로 0.5 라인은 이 정도 구간 2,700원 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 대략 0.5 라인 그 부근이고요. 시간에 상승한 만큼 아마도 쉽게 자리를 주진 않겠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한전산업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상한가를 간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갈 때마다 거래대금이 이때에는 3,600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00억 강하게 나왔고 음봉에서는 아직까지도 거래대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면은 좋은 기회가 되긴 할 텐데요. 제가 보는 라인은 지금 현재 이제 2차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나올 때 상한가를 갔던 요 정도 좀 낮은 구간대 0.5 라인 전후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이 절반 라인은 10,000원 아래 대략 9,600원, 700원 이 정도 라인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될 때 진입하는 게 눌림 매매를 하기에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 수도 있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기 시작한 이 구간부터 이런 식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 0.5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모습은 제외를 하고 좀 더 큰 그림에서의 피보나치를 그려서 이렇게
0.5 라인 전후,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호방그룹의 인수가 되는 그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웹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경우에는 윗꼬리를 제외한 몸통, 양봉의 몸통까지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0.5 라인은 대략 2,700원 부근이 되는데요. 최근에 0.5 라인 바로 위에서 꽤 괜찮은 이런 반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대략 20%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요.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리고 조금 이격이 발생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눌림 매매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이 0.5 라인보다는 좀 더 아래에서 이격이 발생될 때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거래대금이 워낙에 좀 좋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될 때 기술적인 반등은 한 차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세미시스코, 이 종목도 쭉 상승을,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때는 19%고요. 5번, 6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거래량을 크게 터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양봉의 몸통까지 피보나치를 그렸는데요. 그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 음봉, 가장 큰 음봉을 모두 소화하는 이 상한가봉 이후에 더 큰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는 이렇게 고점으로 한번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승폭을 보면 LH 저점 대비 고점 상승폭을 보면 한 번에 지금 900%를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하기에도 리스크가 크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그 자리는 여기에서 한 차례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왔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안 지워지죠? 이게 이렇게 놓고 보고, 이 종목도 절반 라인을 오려면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오지는 않겠죠. 30% 이상을 빠져야지 절반 라인에 오는데요. 상한가를 간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대금도 꽤 나왔죠. 지금 상한가 갈 때 거래대금이 약 1,400억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윗골이 닳는 음봉에서 그만큼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거래대금 줄어든 상태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을 때 눌림 이후에 상한가를 가서 돈을 크게 썼던 라인부터 0.5 라인까지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분할로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은 딱 봐도 지금 윗꼬리를 두 개를 달았죠. 쌍봉을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1.68%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번 분봉을 보면요. 분봉을 이렇게 한 30분봉 정도로 좀 크게 볼게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여기까지 상승할 때 양봉에서의 대금이 좋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기 쌍봉을 그리는 구간에서도 양봉에서의 대금이 좀 좋았습니다. 음봉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쌍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예 나쁜 그런 쌍봉은 아닌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워낙에 또 강하게 나왔죠.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0.5 라인은 대략 7,100원 정도가 되고요.
쌍봉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0.5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라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워낙에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한국전자인증 전고점이 대략 이 정도 8,000원 언저리에 있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다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한 차례 반등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올 때, 이 상한가 갈 때 좀 이 낮은 부분, 이 부분에 올 때에 매수 진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르게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높은 자리,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수건설도 비슷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이런 흐름 이후에 현재 유상증자로 인해서 한 차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고요. 유상증자라는 변수가 좀 있죠. 그래서 저도 그냥 관찰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 그리고 거래대금이 좋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인터파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도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고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눌림이 좀 나왔다가 저점을 또다시 높여줬죠. 그런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또 한 차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쉽게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죠. 아마도 선익시스템이나 특수건설도, 특히 특수건설이 약간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익시스템은 자리가 좀 많이 높고요. 거래대금은 좋은데 좀 날짜가 점점 많이 지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유상증자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좀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맥스, 이 종목도 조정을 받다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과정인데요. 시간 외에 4%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듯 하고요. 이재명 관련 대선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관련주이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눌림 매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눌림 매매는 벌써 6월 달이 다음 주면은 이제 내일이면은 4주차에 접어드는데요. 눌림 매매 관점으로 매수된 종목이 이번 달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눌림 매매를 주력으로 하지만 매수를 하지 못한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자리를 주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죠. 자리를 줄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 후 눌림이 아닌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로 몇몇 종목들 수익을 잘 냈습니다. 나노나 일신석재, 한창재지, 세명전기, SSR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지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근에서 시세 초입으로 보고 매수 관점을 가졌었는데요. 매수를 언제 할까 타이밍을 재는 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독도 문제가 이미 좀 불거질 때 일본 관련해서 반일 관련 테마였던 신성통상을 가장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하락하던 121선이
이렇게 눕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때 재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재료였고요. 노출은 됐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61선이 우상향, 21선이 우상향하는 차트의 위치가 높지 않은 이런 정배열의 초기 구간, 이런 구간을 잘 캐치를 하면은 재료와 차트를 접목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은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관심 종목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